봉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봉자입니다. 제 영상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이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무려 105만이나 나온 인기 컨텐츠입니다.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거든요. 사는 것보다 버리는 걸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옷을 알려주는 영상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게 이상하잖아요. 버리려고 꺼냈다가 아까워서 또 못 버리고 꺼냈다 넣었다 반복하고 있는 옷 꽤 있으시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물며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정기적으로 옷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첫째, 제가 버리는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잖아요. 그 버린 옷을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방앗간 사장님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좋은 취지도 오늘 소개하면서 내 옷장 정리도 하고 일석이조 너무 좋죠? 여러분들 옷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팔로미 팔로미.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안감이 짧거나 더운 옷. 자, 이 옷은 겉감이 시폰이에요. 시폰도 폴리에스터로 많이 만들죠. 여름 옷으로 시폰은 괜찮습니다. 원피스로 만들기에 나쁜 소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안감을 진짜 잘 넣어줘야 돼요. 겉감이 이렇게 얇아서 다 비치잖아요. 그러면 안감을 이런 스판기가 있는 스타킹 안감 말고요. 왜냐하면 이런 스판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름에 더울 수밖에 없어요. 스판의 원재료가 뭐예요? 폴리우레탄이잖아요. 당연히 스판이 들어가면 통풍이 안 되니까 덥죠. 그러면 겉감이 이런 시폰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시폰 원피스는 같은 시폰인데 조금 두꺼운 시폰들이 있어요. 이런 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실크 원피스이거든요. 실크는 소재가 고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감도 따라서 이런 퀄리티 있는 안감으로 가는 거고, 봉제도 깔끔하고 더불어 이런 마무리까지도 완벽한 거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소재가 좋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봉자 명언이에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넌 10,000원짜리 원피스이니까 스타킹 안감을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좀 길게라도 넣어주던지. 이거 있잖아요. 팬티도 안 가려져요. 고토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원피스의 수준입니다. 고토에 파는 옷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고토에서도 잘 고르면 가격 대비 괜찮은 옷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어쨌든 이 옷은 10,000원이지만 10,000원이 아깝다. 창피해서 입고 나갈 수가 없다. 넌 이제 교육용 자료로 수명을 다했으니까 떠나거라. 얘도 되게 나염 예쁘죠?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선명하고 화려하다 보니까 사진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정리하려고 하냐? 입으니까 더워. 태국 여행 때 가져가서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심지어 얘가 지금 탑이어서 이렇게 상반신 노출이 많은데도 얼마나 더운지 이렇게 다 비치는 시폰인데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알 때도 됐는데 안감 보세요. 어쩔 거냐고요. 얘는 스타킹 안감도 아니야.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여러분? 한겨울 옷에 넣어도 되겠어. 이런 걸 왜 넣냐고요. 이 옷과 이 옷의 안감이 왜 잘못됐냐 하면 시폰은 대체적으로 스판기가 없어요. 겉감이 스판기가 없으면 안감도 스판기가 없는 걸로 들어가야지 정석이거든요. 이런 스판 안감들은 겉감이 스판기가 있을 때 안감도 스판기가 있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쓰냐?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건 겉감이 아무리 예뻐도 한 번 입고 다시는 입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지도 마세요. 환경 오염만 일으키니까요.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패턴이 불편한 옷. 이 옷이 그냥 보기에는 디자인이 참 예쁘죠? 그런데 입으면 몸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장 패턴. 일명 보세 옷들은요. 제대로 된 실력 있는 패턴사가 패턴을 안 뜹니다. 브랜드 출신 패턴사들이 브랜드에서 은퇴를 하시면 개인 패턴 사무실을 차려요. 경력에 따라서 패턴들이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원피스 패턴을 의뢰를 하면 10몇만 원 하거든요. 이 패턴 하나 뜨는데요.
당연히 시장 옷은 그런 큰 돈을 주고 패턴을 안 뜨겠죠. 그럼 이런 시장 옷들은 어디서 패턴을 뜨냐? 그냥 봉제 공장 사장님들이 대체적으로 패턴을 떠요. 봉제 공장 차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출신일 수 있는데요. 미싱사 출신일 수도 있고 재단사 출신일 수도 있고 간혹 디자이너 출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패턴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뜨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패턴을 주먹구구식으로 뜨기 때문에 옷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품이 저한테 크고 여유가 있는데요. 입으면 가슴과 등판이 쨍겨서 이렇게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도 할 수가 없고 여튼 이거 입는 날은 몸살이 나는 날이라니까요.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편하고 소재도 괜찮고 봉제 퀄리티도 있고 이런 옷을 구매하려면 제가 봉대사 하는 그 정도의 단가는 주셔야 정말 오래 입으실 수 있고요. 이런 옷들 10장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 입고는 못 입는데요. 패턴이 불편한 옷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요. 너무 싸다고 막 사지는 마세요.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저렴해 보이는 옷. 저렴해 보이는 옷의 기준이 되게 막연하잖아요. 좋은 옷도 그 옷이 왜 좋은지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지만 안 좋은 옷도 그 옷이 왜 안 좋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옷이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 디자인과 이 소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여름 자켓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여름 자켓을 이렇게 얇고 흐물대는 폴리에스터로 만들어 버리니까 얘가 핏을 하나도 못 잡고 있잖아요. 폴리에스터라는 게 원래 성질이 다리미가 잘 안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구 주머니가 다리미로 딱 눌렀을 때 예쁘게 딱 눌러져야 되는데 이렇게 어벙벙하게 예쁘게 쫙 안 눌러지고 벙벙 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밑단이 기어 나오는 것도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안감의 이 길이 부분이 여유가 있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잡아줘야 하고 다리미도 깔끔하게 안 돼서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다리미로 한번 눌러서 다려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 부분을 뜯어서 여기 이 안감 여유분을 조금 더 잘라낸 다음에 다시 합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폴리에스터라는 소재 자체가 저는 한여름 자켓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두께가 얇다 해도 덥고 또 이렇게 얇아지면 자켓은 핏이 생명인데 핏이 정말 안 살고요. 이렇게 후줄근 하잖아요. 여름 자켓은 꼭 린넨이나 이런 썸머 울 소재로 만들어진 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 100%의 버버리 제품이고요. 방앗간에서 구매한 남자 자켓입니다. 울 소재로 만들면 이렇게 봉제가 잘 되는 거예요. 입술 후다 포켓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봉제가 잘 됐잖아요. 비슷한 포켓인데 완전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이 아이는 모양이 각이 딱 잡혀있고 다리밑발을 잘 받아서 딱 눌러져 있고 이 아이는 벙벙 떠 있잖아요. 이 아이가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다 보니까 다림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렇지 세탁소에 보내서 쫙 한번 다리면 정말 예쁘게 핏이 떨어질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자켓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울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폴리에스터 10개 살 돈으로 저는 이거 하나 사길 꼭 추천드립니다. 이런 정장 느낌이 나고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프린세스 라인으로 쭉 떨어지는 이런 원피스는 뭐 볼 게 있어요. 핏이 생명이잖아요. 이런 아이도 웬만하면 폴리에스터로는 안 됩니다. 봉제가 끝나고 나서 핏 자체가 안 예쁘기 때문에 이런 정장풍의 원피스는 폴리에스터 소재는 웬만하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얘도 폴리에스터인데 소재가 일단 되게 저렴해 보여요. 카라 봉지 상태도 한번 보세요. 두 개가 완전 짝짝이야. 앞 단작을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서 한번 띡 박아준 것도 되게 저렴해 보이고요. 소매 카우스 퀄리티도 진짜 안 좋아요. 이런 저렴한 원단으로 원피스 디자인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거보다 봉제를 많이 깔끔하게 했을 때는 제가 셔츠까지는 입어줄 의향은 있습니다. 이런 너무 저렴해 보이는 옷을 입으면 일단은 창피하거든요. 그러면 내 자존감까지 낮아지니까 이런 정말 중국에서 제일 싼 스사낭에서 산 것 같은 이런 퀄리티의 옷은 진짜 지양해주세요. 소재가 폴리에스터인데 폴리에스터 중에서도 얼마나 저렴한지 번쩍번쩍 하거든요. 소재가 이렇다 보니까 밑단 꿀렁거리는 거 한번 보세요.
진짜 심하게 꿀렁대죠. 이게 원단이 좋으면 일단 이 다리미로 시접을 넘길 때 예쁘게 잘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벙벙 살지 않고. 이런 스커트는 도매가 한 6~7천원짜리? 그 정도 수준의 스커트이니까 이런 거 가지신 분들 당장 정리해주세요. 이 아이도 같은 맥라인인데 여름 스커트인데 폴리에스터예요. 뭐 한 겹이고 랩 스커트여서 폴리에스터지만 랩 스커트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폴리에스터도 나쁘지 않아요. 모든 디자인의 폴리에스터가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디자인별로 폴리에스터랑 안 맞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 겹으로 살랑살랑 되는 여름 스커트는 폴리에스터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나염이 들어가면 안감이 없어도 속이 비치지 않잖아요. 다만 이 나염이 되게 제 눈에는 좀 저렴해 보이더라고요. 나염이 선명하다 보니까 사진은 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입은 걸 보면 고급지지는 않다. 그리고 폴리에스터다 보니까 밑단이 많이 꿀렁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밑단 봉제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진짜 막 만든 옷이라는 거죠. 미싱을 할 때 윗실이 있고 밑실이 있잖아요. 서로 1대1로 딱 잘 맞물리게 텐션을 똑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의 조시라고 하는데 그 조시를 딱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밑실이 너무 헐겁거나 윗실이 너무 헐거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미싱사가 봉제를 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이런 가품은 사지도 말고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몽클레어 패딩 점퍼인데요. 이걸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많이 입고 계세요. 이런 가품 입고 있으면 진짜 저렴해 보이거든요. 몽클레어 가품 아니어도 일반 브랜드의 예쁜 패딩 점퍼 많잖아요. 그런 걸로 입어주시면 좋겠고, 얘는 제가 작년에 교육용으로 식사동 구제거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얼마나 후진지 보려고요? 진짜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지를 말아야 만드는 사람도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가품으로 붙어있는 거보다 안 붙어있는 게 훨씬 더 고급져 보이니까 집에 이런 가품 있으신 분들 이번에 싹 정리하세요.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체크가 안 맞는 옷. 체크가 안 맞는 옷은 진짜 막 만든 옷이거든요. 체크가 패턴을 완벽하게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큰 맥락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치마 보세요. 앞판은 이렇게 가다가 옆판에서 패턴이 진짜 엉망진창이죠. 체크가 이렇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디자인과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옷이에요. 디자인이 이 사다리꼴 같이 생긴 이 부분이 지금 한 판이거든요. 그러면 이 디자인이 플레어 스커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똑바로 이렇게 딱 놓다 보면은 사선인 부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을 체크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놓으니까 옆선 체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플레어 스커트들의 패턴은 대체적으로 패턴이 예쁘게 이렇게 드레이프지게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방향으로 많이 놔요. 이렇게 식서 방향으로 놓으면 프릴이 이렇게 예쁘게 안 생기거든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체크를 일자로 살리려다 보니까 패턴을 이렇게 식서 방향으로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옆선은 이렇게 안 맞고 이 체크와 디자인이 안 맞다는 거죠. 체크 플레어 스커트가 그래서 어려워요. 진짜 좋은 거 사지 않으면 이 옆선이 안 맞을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패턴사가 패턴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입으면 모양도 되게 안 예쁘게 떨어져요. 식서 방향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이 부분은 하나도 드레이프가 안 생기고,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바이어스가 되잖아요, 자기가. 이 부분만 이렇게 프릴이 생겨요. 이런 옷이 뭐 때문에 그렇다? 시장 옷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패턴사와 제대로 된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도 도매가가 아마 한 10,000원 미만? 그 정도 선의 스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밸런스가 안 맞는 옷. 이 아이들이 주인공인데요. 이건 퓨마 건데 입으면 진짜 좀 옷이 웃겨요. 보시면 패턴은 또 되게 잘 맞췄어요. 여기 날개 있는 부분인데도 날개 위쪽이랑 덮었을 때 날개 아래쪽이랑 체크가 똑같이 떨어지고요. 이 옆선도 체크를 딱 잘 맞춰줬고, 카라랑 이 합봉되는 이 부분도
체크를 딱 다 맞춰줬죠. 체크를 골라주실 때에는 이렇게 체크가 딱딱 잘 맞는지 잘 보고 골라주시고, 소매가 라글랑이 아니었다면, 제 어깨에서 소매가 붙는 거라면 소매까지 체크가 맞으면 진짜 잘 만든 옷이죠. 이렇게 체크가 잘 맞는 이 아이가 뭐가 문제냐? 밸런스가 진짜 안 맞아요. 품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또 기장은 어정쩡하게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슬림하면서 긴 거죠. 그리고는 소매 기장은 또 왜 이렇게 긴 거예요? 남자 옷이라고 볼 수 없어요. 품이 저한테 딱 맞거든요. 점퍼로 치면 저한테 살짝 작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 완전 웃기잖아요. 얘를 이렇게 크롭으로 자르면 예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수선도 할 수 없는 게 여기 이 부분에 딱 포켓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선도 불가능하다는 거. 얘가 주머니가 다른 모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크롭이었으면 참 예쁘게 잘 입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 원피스는 저보다 훨씬 키 크신 분한테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허리 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허리가 굉장히 길어 보일 거예요. 얘는 163인 제가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170 정도이신 분? 그분이 입으시면 참 시원해 보이고 포카리 스웨트 광고처럼 참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원피스가 허리 포인트가 안 맞으면 굉장히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 키장녀 여러분들, 키 큰녀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품목이 이 원피스예요. 근데 이 아이는 허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다투도 없고 여기 뒤쪽에 스모킹 밖에 없어서 여기 위쪽을 잘라내고 허리를 이 정도 올려서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원피스가 아니어서 굳이 그렇게 수선까지 해서 입고 싶지는 않고요.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는데 그냥 저 말고 더 잘 소화할 수 있는 분께 가면 참 예쁘게 입어지겠다라는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제 옷장에서는 정리하려고요.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뻣뻣한 옷. 뻣뻣한 옷은 뭘 말하냐? 이 옷은 대략 2년 전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업을 하면서 백아창이라는 곳에서 셀렉했던 원피스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대도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옷은 이 자켓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은 소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옷은 디자인은 똑같은데 완전 뻣뻣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중국 상품이라는 게 자꾸 원단이 변해요. 제가 알리 쪽에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옷을 받은 봉블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본인이 받은 게 옷이 너무 뻣뻣하다. 한번 봉자님이 봐달라. 이래서 제가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진 그 옷과는 이 원단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을 보내드리고 이 옷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교육용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원단이 뻣뻣하니까 입으면 로봇처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국 옷은 검증된 거 아니면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사시면 절대 보상도 못 받습니다. 여튼 뻣뻣한 소재는 좋은 소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종류의 원단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만졌을 때 뻣뻣하면 일단 걸러내시는 게 맞아요. 인조 가죽 라이더 자켓인데요. 이 아이도 굉장히 뻣뻣해요. 요즘은 인조 가죽도 정말 천연 가죽처럼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 아이는 너무 뻣뻣해요. 이 라이더 자켓이 입으면 우리 관절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주름이 가져야 예쁘고 멋스러워지거든요. 이 아이는 뻣뻣하고 딱 봐도 가죽이 아닌 게 바로 티가 나요. 너무 저렴해 보이는 거죠. 레자와 가죽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예쁜 주름이 안 간다는 거, 비닐 느낌이 많이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 부드러운 양피나 소가죽으로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진짜 양피이기는 한데요. 이 가죽 디자인이 이상하게 유행을 좀 많이 타긴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좀 너무 예스럽고 또 관리가 잘못돼서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가죽은 관리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뻣뻣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물의 가죽이었잖아요. 점점 수분과 유분이 빠지면서 뻣뻣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뻣뻣해지기 전에 이런 가죽 보호제로 관리를 해주셔야 오래오래 예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벌써 뻣뻣해진 상태에서는 조금 회복 불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시고 빈티지 샵 가면 가죽 자켓 예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무거운 옷. 이 캐나다 구스 패딩 점퍼는 제가 진짜 잘못 샀어요. 작년에 이 식사동 구제거리에서 컬러가 너무 예뻐서 얘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거워서 당체 입지를 못하겠어요. 얘는 캐나다 구스가 원래 좀 무겁잖아요. 패딩 중량이 원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등산 갈 때 입으려고 했는데 저의 오산이었어요. 등산 갈 때 이렇게 두꺼운 거 입으면 우리나라 날씨에 너무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그 외에 일상복으로 얘를 또 활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 안 살펴보고 부주의하게 사온 제 잘못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부속품들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이런 스트링과 스토퍼가 진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고무줄이 텐션이 하나도 없이 수명을 다했어요. 이 옷이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고 구제샵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저는 한꺼번에 또 많이 사니까 하나하나 꼼꼼히는 다 미처 못 보고 가져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주의해서 잘 살펴보고 가져오세요. 얘는 무스너클 패딩 점퍼인데요. 또 무스너클은 또 왜 그렇게 다 무거워요? 얘는 크기도 캐나다 구스보다 훨씬 작은데 얘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렇지만 얘를 버릴 생각은 없어요. 얘도 구제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상태가 아주 좋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무거운 옷은 손이 안 가요, 여러분. 코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캐시미어일수록 굉장히 가볍고 정말 안 좋은 합성 섬유일수록 무겁고 춥잖아요. 패딩 점퍼도 일단은 가벼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옷 입고 있다가는 몸살 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때에도 무게를 생각해서 주의해서 사시고 무거운 옷 있으면 일단 손이 안 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세요. 이런 옷은 당장 버리세요. 누렇게 변색되거나 빛바랜 옷. 제가 빨간 트렌치 코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10년 정도 입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빛이 바래서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은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옷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댓글에 이런 빛바랜 옷을 살릴 수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빛바랜 옷은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얘는 햇빛에 탈색이 됐기 때문에 옷으로서 생명을 다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고요. 옷방은 무조건 암막 커튼으로 햇빛을 100%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탁을 바로바로 안 해서 이렇게 변색된 옷도 살리기가 힘듭니다. 이 원피스 두 개는 참 제가 즐겨 입었던 원피스인데요. 봉자샵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구매했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참 예쁘게 잘 입었어요. 저렴한 옷이지만 나름대로 퀄리티가 괜찮았고 15년 전에는 저도 젊었기 때문에 아주 고퀄리티의 옷이 아니어도 충분히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옷 입고 나가면 너무 없어 보여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마지막으로 입고 제가 세탁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생명을 다했구나 하고요. 원단도 되게 많이 빛깔도 가고 보풀도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땀이 안착이 돼서 한 1, 2년 지난 옷들은 되살리기 되게 힘듭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중한 옷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세탁을 잘 하시라고요. 여름에 깜빡하고 이렇게 그냥 옷장에 걸어놓고 다음에 입으려고 보면 바로 변색돼요. 그리고 이 데님 원피스는 되게 아까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 옷의 문제점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이게 탈색이 됐는데 뭐에 의해서 탈색이 된 줄 아세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양치를 했나봐요. 치약이 여기에 묻었는데 바로 제거를 안 하고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다른 옷들의 치약이 묻으면 어떻게 탈색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님 옷에 치약이 묻으면 바로 세탁해야 됩니다. 조금만 놔두면 이렇게 바로 날아가요.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옷을 정리하면서 좀 뜻깊은 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지구 환경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방앗간 사장님께 좀 여쭤봤어요. 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의류 수거함에 버리는 옷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차로 그 모여진 옷들을 분리를 해서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는 수준의 옷들은 국내에 유통을 시키는데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옷들은
후진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수준이 소각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많은 양들의 옷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후진국들이 그 옷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후진국들의 강과 바다가 다 옷으로 뒤덮이고 소들이 옷을 막 뜯어먹는 그런 영상 보셨죠,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옷들이 처리가 안 되고 옷도 잘 썩지가 않잖아요. 소각을 하게 되면 또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쌓이고 쌓일수록 진짜 지구 환경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옷을 사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자. 함부로 옷을 산다는 의미는 앞에 쭉 보여드린 옷들처럼 정말 수준이 낮은 옷, 그런 옷들은 사지를 말아야 생산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조심스러운 제 의견이고요.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이미 소장하고 있는 옷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현명하게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좀 고민할 시점인 것 같아요. 방앗간 사장님께서 이 일본 빈티지 수입 가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려고 지금 노력 중이시더라고요. 아주 젊은 분이 생각도 참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큰 맥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옷들 있죠. 저처럼 이런 뒤에 옷들처럼 이런 옷을 의류 수거함에 막 버리시지 말고 막 버리는 그런 옷들이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부의 형태로 선순환을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이시거든요. 첫 번째, 이런 옷을 재가공을 해서 소외계층에게 기부를 한다. 둘째,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이란 살균 처리와 재가공을 통해서 재판매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기부를 하는 형태.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하실 건데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려면 일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서 의류 수거를 할 수 있는 봉투 내지는 에코백을 제작하실 거래요. 그 에코백에 장애인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다 얘기가 된 상태랍니다. 마지막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옷들을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이냐, 그게 큰 관건이잖아요. 전국에 다 흩어져 계신 우리 봉블리 여러분들의 이 옷들을 택배 기사님을 보내드려서 택배로 받을 예정이신데, 그 택배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 중이시고 협의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저는 이렇게 옷을 버리면서 솔직히 좀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양에 비해서 옷을 함부로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면 옷을 정리를 하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발상과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봉블리 분들은 옷을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옷을 기부한다 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의류 수거함에 딱 갖다 버리면 굉장히 편한 일인데, 예쁘게 개켜서 그 예쁜 에코백에 넣어서 택배를 또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 속에서 무슨 보람이 있냐. 여러분들 성함으로 기부를 하시겠답니다.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이 영상을 만든과 동시에 펄펙하게 딱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참 좋을 건데, 아직은 협의가 조금 덜 끝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살짝 언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는 이 1년의 계획들을 딱 완성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올해 안으로 한 번 더 이 영상을 찍으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